네, 안녕하세요. 교정과 전문의 김진욱 원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개방교합에 대해서 또 원인과 치료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시간에는 치료한 치료 사례를 몇 가지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온 케이스가 총 3케이스인데요. 이 3케이스는 제가 다 이제 인비절라인으로 치료한 케이스이고, 인비절라인으로 하면서 좀 편했던 부분, 환자분이 편했던 부분, 제가 편했던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섞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0대 초반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이런 교합으로 이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전형적인 개방교합의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환자분의 히스토리를 좀 들어보니 원래는 개방교합이 있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턱관절이 좀 불편하고 하면서 개방교합이 최근 1년 사이에 좀 심해졌다. 옛날에는 앞니가 닿았었는데 지금 닿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고 싶다는 그런 주소로 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전형적인 턱관절의 개방교합인 경우가 많고요. 이 교합에서도 보면은 거의 모든 치아가 다 떠 있고 어금니 2개 정도만 닿고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시면 턱관절로 인한 개방교합인지를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턱관절로 인한 개방교합이다 하면은 턱관절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지 바로 교정을 들어가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는 또 턱관절을 전문으로 보시는 원장님과의 협진이 있으면 좋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병원에 있는 턱관절 보시는 원장님들 여러분이 계셔서 협진을 해보니 일단 더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턱관절의 치료를 먼저 선행하고 교정을 하는 쪽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턱관절의 치료는 보통은 턱관절 안전장치, 소위 말하는 스플린트라는 장치를 잘 때 끼는 것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방대한 내용이 또 필요하니 관련된 어떤 정보는 또 담당하시는 원장님이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일단 턱관절 장치를 먼저 껴서 턱관절을 먼저 안정시킨 다음 교정을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근데 턱관절 치료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거는, 이 턱관절 치료가 선행이 되게 되면 모든 분들한테 필요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면 이거는 어떤 이 개방교합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고 더 이제 진행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교정을 시작했을 때 턱관절이 계속 안 좋아져서 교합이 계속 변하면 이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턱관절이 더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맞추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안정이 됐다 하더라도 개방교합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을 통해서 멈춘 다음에, 더 진행이 되지 않게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정치료를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교정치료를 들어가기 직전의 사진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치료를 들어가게 됐을 때 저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 이 개방교합을 닫기 위해서 이를 어떻게 움직일까입니다. 근데 환자분의 엑스레이를 보면은 위에니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랫니가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 상당히 좀 갭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앞니를 내리고 아래 앞니를 올리는 방향보다는 어금니를 위로 올리고 아래 어금니도 가능하면 밑으로 내려서 아래 턱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해서 아래 치아가 위 치아랑 닿게 하는 방식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고, 또 하나는 앞니도 환자분이 그냥 말하거나 웃을 때 앞니가 약간 덜 보이더라고요. 이상적으로 어떤 보이는 앞니의 어떤 길이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짧아서 약간은 앞니의 정출을 허용하고 대부분은 구치부의 함입을 통해서 이 개방교합을 개선을 하면은, 그러면은 교합도 개선되고 턱이 후방으로 갔던 것도 조금은 앞으로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방향의 치료 목표를 삼고 인비절라인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비절라인 치료를 하게 된 거는 처음에 이제 환자분이 원하셨어요. 이제 보이지 않는 장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비절라인 장치를 끼게 되었고, 이게 일반적으로 철사로 했으면은 스크류라고 하는 나사를 반드시 심었어야 되는데, 제가 일단 인비절라인 하면서는 스크류를 바로 심지 않고 필요하면 심기로 하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대략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것 같아요. 이제 끝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처음과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이런 개방교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 있는 것을 보이고, 처음에 말하거나 웃을 때 앞니가 조금 덜 보이고 아랫니가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니의 정출도 아주 조금 허용하고 어금니의 함입을 통해서 아래턱이 좀 살아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 케이스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일단 생각보다 인비절라인으로 개방교합이 아주 빠른 시간에 좀 편하게, 환자분들도 좀 편하게 진행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스크루라는 것을 심지 않고 끝냈던 케이스인데요. 스크루를 심지 않아도 끝나고 났을 때 사진을 보면은 어금니도 많이 올라오고 결과가 좋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도 나사를 심는 게 좀 부담될 수 있고 여러 개를 심어야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편하게 짧은 시간에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턱관절 개방교합을 치료한 사례를 보여드렸고, 두 번째 케이스는 조금 다른데요. 한 30대 후반 여자 환자분이 오셔서 이걸 치료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도 이제 앞니가 닿지 않는 개방교합인데, 이거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상태였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는 이제 턱관절로 인한 개방교합은 아니고 일종의 치아 맹출과 골격성 개방교합이 합한 좀 선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턱관절로 인한 개방교합과 그 선천적인 개방교합의 차이는, 이 교합에서 보시는 것처럼 턱관절로 인한 개방교합은 예전 사진을 좀 보시면은 어금니 끝에 몇 개만 닿는 경우가 보통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타고난 골격성 개방교합의 경우에는 앞니의 작은 어금니까지는 잘 물리고 앞니가 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교합의 양상이 일반적으로 보이고, 또 환자분도 어떤 턱관절에 대한 증상이 따로 없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개방교합의 형태로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턱관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어쩌면 턱관절 치료도 선행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치료의 방향은 동일합니다. 앞니가 조금 덜 보인다면 앞니를 조금 내리고, 고르지 않는 앞니들은 가지런하게 하고, 닿고 있는 어금니들은 위로 함입해 가지고 교합 평면을 맞추면서 개방교합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분도 나이가 30대 후반 40대를 바라보고 계셔서 또 여자분이시니까 철사로 하기를 싫어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인비절라인을 권해서 인비절라인으로 치료한 케이스입니다. 처음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여기서 보이는 것보다는 옆에서 봤을 때 위아래 앞니가 꽤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덧니도 좀 심하셔서 이런 것들을 가지런하게 하면서 개방교합을 개선한 사례인데요. 이 케이스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고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끝난 상태입니다. 처음과 비교해 보면은 이런 정도의 변화를 가질 수가 있는데, 처음에 보면은 앞니가 이게 예쁘게 보이는 스마일 사진에서를 보면은 가렛립스라고 위에 치아가 살짝 닿는 것을 아름다운 미소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은 앞니가 들려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앞니를 조금은 정출을 허용을 했고, 닿고 있는 어금니를 위로 함입하면서 가지런하게 해서 지금과 같이 이제 끝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조금 더 이제 심도의 케이스인데, 역시나 이제 개방교합으로 오셨는데 그 전 케이스보다도 조금 더 정도가 심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보면은 어금니의 끝에 몇 개만 닿고 있어서, 이런 케이스는 보면은 아까 제가 턱관절로 인한 개방교합과 턱관절이 아닌 개방교합의 어떤 교합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형적인 턱관절 개방교합의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분은 턱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턱관절 치료를 먼저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프로토콜대로 턱관절 보시는 원장님과의 협진을 통해서 먼저 턱관절에 대한 진단을 하고, 일단 턱관절 장치를 껴서 안정을 시킨 다음에 교정을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앞에 케이스랑 다른 것은, 지금 이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조금 티가 덜 나지만 위엔니하고 아랫니의 개방교합 양이 상당히 많은데, 많으면서도 윗니하고 아랫니가 앞뒤로도 상당한 갭을 갖고 있어서, 이게 이제 단지 이제 구치부만 한입한다 하더라도 앞니끼리 닿기가 너무 먼 거리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 윗니가 이렇게 있고 아랫니가 개방교합 형태로만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니고 후하방으로 심하게 뒤로 가 있고 앞니도 뻗쳐 있는 경우다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구치부 함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래턱이 회전해서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앞니가 뒤로 가줘야지 앞니끼리 닿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가줘야 되는 이 앞니가, 위에 앞니가 들어가야 되는 양이 많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에는 환자분도 워낙 윗니가 앞으로 나와 있어서 입을 다무기 힘든 상태였고 치아도 고르지 않았고 약간 뻗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에 케이스하고는 달리 위에 치아를 2개를 발치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걸려서 이제 끝난 상태인데요. 개방교합을 해결할 수가 있었고, 처음과 비교해서 보면은 이제 위아래 앞니가 일자로 배열되어 있고 앞니 길이도 닿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변화를 위해서 2년 정도 교정을 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인비절라인을 권했는데요. 이게 제가 인비절라인으로 개방교합을 많이 하다 보니 좀 좋은 결과들을 많이 눈으로 목격하면서 요즘에는 더욱더 개방교합 환자분들한테 인비절라인을 사실 적극 추천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해보면은 병원에서도 훨씬 편하고 환자분도 훨씬 편해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 결과가 개런티 되겠다 하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인비절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인비절라인으로 치료하면서도 이제 발치한 케이스도 조절을 잘하면서 잘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발치함에도 불구하고 꼈다 뺐다 하는 장치로 이렇게 잘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되면 이런 모든 케이스들에서 또 완전히 끝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이제 유지인데요. 이런 상태로 교정을 끝나면, 교정을 끝난 사람들은 모두 다 유지장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때 끼는 유지장치로는 이런 개방교합을 완전히 유지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많이 움직인 양만큼 위아래로 이가 많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꼈다 뺐다 하는 일반적인 교정장치가 잘 잡아주지를 못하고, 2번째로는 턱이 또 아프게 되면은 그러면 또 다시 개방교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턱관절이 다시 아프지 않게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2가지 이유로 저희 병원에서는 개방교합이 심한 분들은 트랙션이란 장치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트랙션 장치는 위와 같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위에도 장치를 끼고 아래에 장치를 낀 다음에 앞니 쪽에 이제 고무줄이 끼는 장치인데, 이 장치를 통해서 위아래 앞니가 다시 개방교합으로 되려는 걸 막아줄 수 있고 턱도 조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장치여서, 이런 장치로 유지를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재발이 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거를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3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개방교합이 꼭 턱관절만의 이유가 아닐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턱관절에 대한 이유다 한다면은 턱관절 치료를 선행한 다음에 교정을 들어가게 되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발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모든 치료에 있어서 사실 장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떤 장치여도 똑같은 결과로 끝나겠지만 상대적으로 개방교합은 인비절라인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턱관절 장치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 것이 있어요, 인비절라인이. 왜냐면 이런 장치는 트랙션 장치로 유지 장치이긴 하지만 인비절라인도 어쨌든 끼는 장치다 보니까 장치를 끼고 자거든요. 그러면 마치 턱관절 안정장치처럼 앞니가 조금 뜨듯이 그렇게 이제 끝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또 이제 턱이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턱관절 치료한 다음에 인비절라인 넘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다시 턱이 아파하고 하시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치를 선택하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교합이 사실 어떤 본인의 습관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타고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병원에서 느끼는 거는 턱관절이 아픈 거는 대부분 좀 선천적으로 본인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되게 속상한 일인데, 게다가 교정을 하고 나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다시 교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하지만 이제 잘 끝내고 잘 유지를 해서 평생 또 이제 다시 아프지 않고 개방교합이 다시 생기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치료 사례들이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담당하시는 원장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좋은 치료를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정과 전문의 김진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